이제 코엠 사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최상의 교육적 환경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느 지역인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넓긴 넓습니다. 땅 넓이로 볼 때 우리나라의 93배나 되거든요. 크게 동부, 남부, 서부, 중서부로 나누기도 하며 교육에 있어서는 50개의 주가 어느 정도는 각각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수만 해도 13만 개가 넘죠. 지역을 선정하면서 저희 한미교육연맹은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표준 영어를 사용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가정 중심의 교육 문화가 주를 이루며 대학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경험할 수 있되 매우 안전한 지역. 이런 기준에 따라 한미교육연맹 사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주로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이 붙어있는 트윈시티 지역,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 지역, 캔사스주와 미주리 접경에 있는 캔사스시티 지역,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 접경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지역, 콜로라도주의 덴버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학교로 가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조기유학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학교입니다. 조기유학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 대부분이 학교 생활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인 미국 조기유학 프로그램들과 달리 저희 한미교육연맹은 멤버스쿨 제도를 사용합니다. 미리 우리 기준에 맞는 학교를 선정하여 협력관계를 맺어놓는 방법이죠. 저희 한미교육연맹이 멤버스쿨을 선정하는 과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충분히 좋은 학교인지 조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 즉 기독교 사립학교 중 미국의 까다로운 학교 인증, 어크레디테이션이 있고 학업적으로 우수하며 한국 학생뿐 아니라 외국 학생마저도 거의 없는 학교임이 확인되면 학교를 직접 방문합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 한국에서 온 학생과 현지 학생들 간 학업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모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우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학교를 둘러보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우리 한국 학생을 반갑게 환영하겠는지 또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확인되면 이 학교는 충분히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다시 교장실로 돌아와 멤버스쿨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한 학급당 한국 학생 한 명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범적인 교사나 학부모 중 우리 학생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모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째 조건은 노출과 몰입을 최대화하기 위함이며 둘째 조건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호스트 가정이 같은 교육 철학이 있을 때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유학생활이 가능하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합의하면 몇 가지 절차적 과정을 거쳐 저희 멤버스쿨이 됩니다. 그 후 학교는 뉴스레터 등을 통해 호스트 가정을 모집하는 공지를 내보내게 되지요.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와 함께 생활하게 되나 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조교학을 간 학생들은 학교에 속해 있는 기숙사, 한국인 또는 현지인 홈스테이 또는 유학원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한국 학생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그룹스테이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됩니다. 저희 한미교육연맹은 문화교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이 주로 사용하는 호스트 가정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홈스테이와 호스트 가정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홈스테이가 경제적 보상을 위해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숙집과 비슷한 형태라면 호스트 가정은 사랑을 나누고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 함께 생활하는 일시적 입양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교육연맹이 호스트 가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뉴스레터를 내보내기 시작한 후 상당 시일이 지나면
학교로부터 저희에게 호스트 가정이 되고 싶은 가족이 생겼다는 연락이 옵니다. 저희는 기쁘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가정에 연락을 하지요. 저희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한 후 언어와 문화와 생각이 다른 한국 학생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 함께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하시겠냐고, 하실 수 있겠냐고 재차 확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개월 동안 가족회의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라며 꼭 해보고 싶다고, 잘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어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 그분들을 잘 아는 목사님이나 이웃 등 두세 분 소개를 받아 그분들을 통해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를 저희는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고 말하지요. 범죄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호스트 가정의 구성, 식생활, 취미생활, 성향, 요구사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 호스트 패밀리 애플리케이션을 제출받지요. 이제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주로 지역관리자가 이 단계를 담당합니다. 지역관리자는 호스트 패밀리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리곤 집안을 둘러보며 우리 학생이 어디서 잘지, 어디서 먹을지, 어디서 공부할지, 어디서 놀지 등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동네 분위기도 확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아 가정 방문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지역관리자, 미국 본부, 한국 지부는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가정에는 어떤 학생이 가면 좋을지 토론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 학생이 갈 한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이죠. 제가 저희 호스트 가정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호스트 가정에게 경제적 혜택이 좀 있나요? 경제적 혜택도 없는데 그분들은 왜 호스트 가정이 되려고 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한 번 한 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한 호스트 가정이 학생 몇 명까지 받나요? 호스트 가정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 한미교육연맹 네이버 카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